젊은 사람들 사이에 쓰이는 말이죠. 썸 탄다는 말.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식으로 만나기로 약속한 연인 사이는 아니지만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연애하기 직전 단계로 가장 만날 때 설레는 시기를 두고 둘이 서로 썸 탄다라고 말합니다. 중년 이후에도 이런 설렘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상대방이 이런 말을 하면 그 관계를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썸을 타다 보면 한 번쯤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기대는 하지 말자. 이 나이에 뭘 더 바라.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당신의 마음은 조금 작아지지 않았나요? 가슴 한편이 무거워지고 준비했던 말들이 목구멍에서 멈추고 괜히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란 것 같은 기분. 이상한 일입니다. 그저 한마디 말일 뿐인데 왜 우리는 그 말 앞에서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조심해야 할 말들을 나열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뒤 당신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이 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왜 감정을 접어두게 됐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언제부터 말수가 줄어들었나요? 언제부터 상대 앞에서 웃음이 어색해졌나요? 언제부터 연락이 오면 기쁜 게 아니라 부담부터 느껴졌나요? 아마 정확히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온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물이 옷에 배어드는 것처럼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점에는 늘 누군가의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처음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다정한 눈빛, 세심한 배려, 먼저 건네는 안부, 이런 것들이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믿게 됩니다. 행동이 다정했으니까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들, 문장의 구조, 말하는 방식, 이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설계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설계도입니다. 겉으로 보면 솔직한 고백처럼 들립니다. 난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툴러 상처 주려고 한 건 아니야. 이 나이에 너무 깊어지면 피곤해질 것 같아. 이런 말들은 마치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이 말들의 진짜 뜻은 이것입니다. 나는 이 관계에서 깊어질 생각이 없다.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 기대하지 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 그 자체다. 맞습니다. 말은 단순한 표현 수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서고 싶은지, 어디까지 다가올 것인지, 어디서 멈출 것인지를 미리 공표하는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선언을 듣고도 이상하게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듭니다. 원래 성격이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들 조심스럽지. 혹시 과거에 상처가 있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언어 구조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신은 그 말을 들은 뒤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질문 꼭 기억해 두세요. 영상 끝에서 이 질문의 의미가 왜 그토록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관계 조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은 회피형이다. 위험 신호다. 멀리하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들은 뒤 당신에게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반복될수록 여자는 이렇게 변합니다. 설명하게 됩니다. 왜 내가 섭섭했는지, 왜 그 말이 상처였는지 조목조목 풀어서 말하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듭니다.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과거의 상처를 짐작하고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닌지 되묻게 됩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서운해도 삼키고 기대했던 마음을
스스로 낮춥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엔 상처였던 그 말이 이제는 그 사람이 성격이 된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60대 중반의 한 여성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엔 다정했고 자주 연락도 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난 원래 연락을 자주 못하는 스타일이야. 그 말을 듣고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생각했죠.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점점 제가 변하더라고요. 연락이 안 와도 괜찮은 척했고 보고 싶어도 먼저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연락이 오면 부담스러워하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했어요. 나중엔 이렇게 됐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 같았어요. 이 이야기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이 점점 그녀의 기준이 되고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한 겁니다. 시니어 여성에게 이런 변화는 특히 더 치명적입니다. 왜일까요? 첫째, 다시 연애하기가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혼자 지낸 시간이 길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닐까? 둘째, 외로움보다 귀찮음이 더 커진 상태입니다. 젊었을 땐 사랑 때문에 참았다면 나이 들어서는 귀찮아서 참게 됩니다.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고 설명하고 적응하느니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자는 마음. 셋째, 자존감이 아니라 현실감으로 판단합니다.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은데 저 사람도 저런 사정이 있겠지. 이런 생각이 스스로를 설득하는 논리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냉정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참고 맞춰가는 동안 당신은 행복했습니까? 아마 아니었을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감정이 얕아지고 있었을 겁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지만 그렇다고 바닥이 물의 목적지는 아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계속 낮아지고 감정을 내려놓고 기대를 줄인다고 해서 그것이 관계의 안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당신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관계의 구조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런 말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늘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말로 빠져나가고 한 사람은 감정으로 채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누가 나쁘고 누가 좋다는 단순한 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할의 문제입니다. 한 사람은 관계에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다른 한 사람은 그 거리를 좁히려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한번 정해지면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모두 이 역할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는 사람은 책임에서 자유롭고 거리를 좁히는 사람은 관계에 대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노력하면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이런 희망이 사실은 일종의 중독입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관계를 지속시키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이 희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말로 선을 긋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기대는 하지 마. 이렇게 미리 경계를 설정해놓고 그 안에서만 움직입니다. 이 경계는 아주 교묘합니다.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애매하게 중간 어디쯤에 선을 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선을 넘으면 그제야 말합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너무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 책임을 분산시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모든 책임을 상대에게 돌립니다. 이것은 굉장히 영리한 전략입니다. 미리 말해뒀으니 자신은 잘못이 없고 기대한 상대방이 욕심을 부린 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애매하게 남겨둡니다. 관계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그냥 흐름에 맡기자고 말합니다. 편하게 만나자, 부담 갖지 말자, 자연스럽게 지내자. 이런 말들은 듣기엔 좋지만 실제로는 가장 불안한 상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그녀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감정으로 채웁니다. 상대가 비워놓은 자리를 자신의 감정과 상상으로 가득 채웁니다. 연락이 없으면 바쁜가 보다, 피곤한가 보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상대의 빈자리를 자신의 해석으로 채웁니다. 이해로 덮습니다. 상대의 태도를 성격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섭섭함을 억지로 덮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과거에 상처가 있나 봐. 이런 이해는 사실 이해가 아니라 체념입니다. 침묵으로 버팁니다. 말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표현하지 않고 혼자 사깁니다. 보고 싶다는 말, 섭섭하다는 말, 외롭다는 말, 이 모든 말들을 목구멍에 담아둡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이게 어른의 사랑이야. 젊을 때처럼 불타오를 순 없지. 여기서 정말 슬픈 진실은 이런 참음이 관계를 지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사랑이 불균형해지는 순간은 감정의 양이 아니라 책임의 방향이 어긋날 때입니다. 한 사람은 책임을 거부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책임을 떠안으면서 균형이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거부하는 사람은 점점 더 편해지고 책임을 떠안는 사람은 점점 더 지쳐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균형이 깨진 수레는 아무리 좋은 말이 끌어도 제대로 갈 수 없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한 사람이 노력해도 균형이 깨진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한 사람만 끌려가고 있을 뿐입니다. 심리학은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고 유형화합니다. 회피형 애착, 거리두기 성향, 감정 표현 불능, 맞는 말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정확한 분석이고 이론적으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그보다 더 정확한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통계입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결말이 늘 비슷했다는 걸, 결국 떠났고 결국 혼자였고 남은 건 늘 초라해진 나 자신이었다는 걸. 이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데이터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50년, 60년, 70년의 시간 동안 수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의 기록입니다. 처음엔 다정했던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처음엔 자주 연락하던 사람이 점점 뜸해지고, 처음엔 이해해주던 사람이 점점 내 탓을 하고, 그 끝은 늘 같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 스스로를 탓하는 나,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나.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고통을 두 번 겪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용기의 부족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는 학습이 안 돼서가 아니라 그 패턴에서 벗어날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벗어나는 순간 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면 더 이상 누군가의 문제로 내 외로움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같은 패턴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 사람은 다른 것 같아. 나이 들어서 만났으니 조금 더 성숙하겠지. 이런 기대를 하면서, 하지만 경험은 말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특히 60이 넘어 70이 넘어서까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성격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나이 든 사람의 직감은 미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된 실패에서 얻은 통계이고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의 지혜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답답해지고 당신의 입이 무거워지고 당신의 눈빛이 흐려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예민해진 게 아니라 당신의 몸이 생존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다시 같은 패턴을 반복하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이번엔 다를 수도 있잖아. 나이 들어서 만난 사람인데 조금 더 이해해줘야지. 더 이상 새로운 사람 만나기도 힘들잖아.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관계를 끝내야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 있을수록 당신의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무뎌지고 자존감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싫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보다 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나 자신이 싫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관계를 끝내는 기준은 상대가 얼마나 나쁜가가 아니라 나 자신이 얼마나 나답지 않아지고 있는가입니다. 70 가까운 한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야 알았어요.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나 자신이 싫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은 상대에 대한 거부감이 아니라 변해가는 나 자신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천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답은 당신이 평생 해온 것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설명하지 마세요. 왜 섭섭한지, 왜 상처받았는지 조목조목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마 평생 설명해 왔을 겁니다.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왜 내가 슬픈지, 왜 내가 실망했는지, 그리고 설명하면 상대가 이해할 거라고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경험은 말합니다. 설명으로 이해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고. 오히려 설명할수록 당신은 더 지치고 상대는 더 멀어졌다고. 당신의 감정을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섭섭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 섭섭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설득하지 마세요.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봐달라고 애원하지 마세요. 이해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이해 없이도 온전히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 관계의 한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해하지 못해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그건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관심의 문제입니다. 증명하지 마세요. 내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여주든 당신을 보지 않는 사람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보는 사람은 당신이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을 봅니다. 그저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리고 지켜보세요. 그가 당신을 붙잡는지 아니면 아무 일 없던 듯 사라지는지. 이 지켜봄이 가장 정확한 필터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얼마든지 거짓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선택은 거짓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떠났을 때 그가 당신을 붙잡는다면 그에게 당신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떠났을 때 그가 아무렇지 않다면 당신은 그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시간을 절약한 겁니다. 침묵은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터입니다. 남을 걸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장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을 무기로 생각합니다. 말 안 하면 상대가 불안해할 거야. 그러면 연락 오겠지. 이런 기대를 합니다. 하지만 진짜 침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침묵은 상대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상대가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이제 이 관계에서 한 발짝 물러나겠다는 결정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공허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진실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혼자가 되면 더 이상 상대의 말로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런 질문들과 직면해야 합니다. 그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들의 답을 우리는 오랫동안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 누군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믿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선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너머에 진짜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언어로 나를 정의하는데 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연인으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왔습니다. 그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역할 속에서 당신 자신은 어디에 있었나요? 이제는 당신의 언어로 당신을 말할 시간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말에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상대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처음 영상 시작할 때 던진 질문 기억하시나요? 그 말을 들은 뒤 당신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당신을 작게 만든다면 그 말이 아무리 부드럽고 솔직해 보여도 그것은 당신이 머물러야 할 언어가 아닙니다. 언어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언어는 사람을 키우고 어떤 언어는 사람을 줄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쓰는 언어가 당신을 점점 작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어도 그 관계는 당신에게 독이 됩니다. 시니어의 연애는 누군가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혼자보다 덜 외로운지,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지, 말 한마디에도 나 자신이 존중받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사랑이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였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고 혼자인 시간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라면 조금쯤 불편해도 조금쯤 맞지 않아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사랑은 수단이 됩니다. 무엇의 수단일까요? 나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것보다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데도 나 자신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잃은 겁니다. 붓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버리는 데서 온다. 맞습니다. 외로워서 누군가를 붙잡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나 자신을 놓아버리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감정을 접어두고 당신의 말을 삼키고 당신의 기대를 낮추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혼자인 게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보다 더 외로운 관계, 그것이 진짜 두려워야 할 대상입니다. 당신 곁에 누군가 있는데도 말 한마디 꺼내기 조심스럽고 감정을 표현하면 부담스러워할까봐 걱정되고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게 편하다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각자 외로운 겁니다. 둘이 있어도 외로운 것과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것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우면 그 외로움은 언젠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거나 혹은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해지면서 그 외로움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이 있는데도 외로우면 그 외로움은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워져야 할 자리에 이미 누군가 있지만 그 사람이 당신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바엔 정말로 혼자인 게 낫습니다. 혼자 있으면 적어도 나 자신은 온전히 내 것이니까요. 혼자 있으면 내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고 내 말을 삼킬 필요가 없고 내 기대를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나는 오롯이 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사랑은 외로움을 견디는 연습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잃지 않는 연습입니다. 이 문장을 가슴 깊이 새기세요.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든다면 그 사람 곁에 머무세요. 당신의 말이 많아지고 당신의 웃음이 늘어나고 당신의 눈빛이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작게 만든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아무리 다정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외로워도 그 곁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돌아가는 용기입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이해 속에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다. 그 누구의 말도 당신을 작게 만들 수 없습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오늘부터 당신을 작게 만드는 말들에 허락을 거두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의 언어로 당신의 삶을 말하세요. 당신이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세요. 그 말을 듣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과 함께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고 당신을 안아주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세요. 혼자라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로 이미 가치 있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본연의 크기를 되찾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원했던 건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갈 용기였다는 것을. 혼자 있어도 괜찮고 함께 있어도 괜찮고 어떤 선택을 해도 나는 여전히 나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당신에게 마지막 말을 전합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작아질 필요가 없는 충분히 큰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